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의 비밀자금 미국 FBI가 해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28일 날 미 연방법원은 이 북한 비밀 요원들 이 28명 또 중국인 5명이 포함된 최대의 이 돈 세탁 커넥션 조직 김정은의 비밀자금을 관리하고 통치하며 또 그걸 만들어내고 돈 세탁을 하던 최대의 커넥션 33명을 기소를 한 사건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미 연방법원은 기소 내용을 소상하게 언론에 발표를 했는데 그 소식들을 보고 있느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역시 미국이다. 역시 미 FBI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어떻게 미국의 FBI와 미 연방법원이 김정은의 비밀자금을 캐내기 위해서 심려를 기울였는지 그 소식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이와 동시에 김정은의 비밀 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비밀 요원들에게는 아마 이제 똥줄이 탈 거다라는 부연 설명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미 연방법원과 미국의 FBI가 해냈던 이 소식은 미국의 소리 방송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자, 이번에 김정은의 비밀자금 약 25억 달러 3조 1000억을 돈 세탁하던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을 기소한 미국 법무부 역상이 초유의 이 기소의 가장 핵심적인 건 누구냐? 바로 대북제재 전문가인 스탠튼 변호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미 연방법원과 재무부 FBI가 수년 전부터 김정은의 비밀 자금 관련 커넥션을 캐왔으며 이번에 발표한 연방법원이 발표한 이 기소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다? 미국 FBI가 김정은의 비밀 자금 관련 비밀 요원들, 북한의 비밀 요원들을 미국의 법 앞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했다라고 스탠튼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미 연방법원이 발표를 하고 나서 북한과 중국이 커넥션, 김정은에 상납을 했던 돈 세탁 25억 달러, 3조 1000억에 대한 그 커넥션을 얼마나 미 연방법원이 구체적으로 소장에 적시를 했습니까? 여기에는 실제로 이 김동철이라는 사람, 김진이라는 사람, 또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이 중국과 같이 커넥션을 통해서 이 돈 세탁을 했던 뭐 고철만이라는 조선 무역은행 전 총재라든지 또 한웅 리종남 뭐 부총재라든지 또 조선무역회사와 불법적으로 중국의 커넥터들이 만들었던 유령회사가 250여 개가 어떻게 김정은이의 이런 비밀자금 25억 달러를 이렇게 돈 세탁을 할 수 있는지를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아주 그냥 이거는 미 연방법원의 기소장이라기보다도 무슨 FBI의 사건 기록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디테일의 함에 있어서 미국의 그 FBI의 그 발톱과 FBI가 이번에는 정말 김정은이의 비밀 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아새끼들이랑 김정은의 비밀 자금의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 의지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소리 방송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대북제재 전문가의 워딩을 따서 북자금 조달 네트워크가 이번에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핵심 자금 조달 요원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며 미 대북제재 강화법 제정에 참여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 법무부가 25억 달러 규모의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30여 명의 북한인과 중국인을 기소한 데 대해 이 대체 인력을 훈련에 배치하는 것은 유령회사 설립보다 어렵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의 비밀자금을 관리하면서 이번에 기소된 28명의 북한인들과 5명의 중국인들은 끝난 거다. 이제 김정은이 이걸 대체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를 거라며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에 기소된 개인 중 몇 명은 워싱턴 DC 법원이 이전에 소환장을 발부했던 중국은행 세 곳과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중국은행의 변호사들은 크게 우려해야 한다.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다. 그 외 다른 은행들은 고객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거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들 역시 민사상 처벌 혹은 더 나쁜 결과를 걱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북한과 관련된 이 적시된 중국 통장, 아직 그 통장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중국인들이 관여된 북한 통장은 다 어떻게 된다? 이제 거기에 얽혀 있는 이 사람들은 고구마 줄고리 캐듯이 다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고객이 이런 것들을 만약에 다른 고객들이 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 같아도 통장을 바꾸죠. 나 같아도 은행을 바꾸지. 자, 그런 게 바로 파급 효과다. 그래서 그런 은행과 계좌가 오픈이 되면 중국의 국영 은행과 거래하던 다른 사람들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디볼트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005년 9월달 북한에 2,500만 불을 동결했던 방커 델타 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과가 바로 그런 거다. 이제 그러면서 스탠튼 변호사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직접 제재를 하지 않아도 은행들이 알아서 북한 관련 자금을 취급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냐에 따라서 스탠튼 변호사는 미 법무부가 이미 북한 자산 6,300만 달러를 압류해놨고 이번 기소와 함께 이 돈의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누가? 북한과 중국이. 6,300만 달러가 엄청난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그건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동결했던 2,500만 달러도 마찬가지다. 가령 대량 살상무기 확산 제재 위반이 인정될 경우 20년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 돈의 출처가 바로 그렇게 이 설명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기소장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매우 복잡한 연방 양형 기준 때문에 그렇게 최대 형량이 구형되는 것은 드문일이겠지만 그렇다 해도 비슷한 문제로 미국에 송환돼 장기형에 처해진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책임 추궁을 위해 자금 몰수를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기소는 북한의 비밀 자금을 만드는 북한의 네트워크, 즉 북한 정찰총국과 김정은 자금 담당 비밀 요원들에게는 엄청난 큰 타격이 된다. 따라서 추후 김정은 자금 담당들의 체포가 관련되어 있는 김정은과 돈을 거래하는 사람들을 그냥 자금 담당 요원으로 딱 정해놓은 그 사람들에 대한 체포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고 보면 된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자, 그렇다면 기자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가 어려운 상황이고 기소된 북한 요원들이 신분을 세탁해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현실적인 처벌 방안이냐는 반론이 있다. 여기에 대해 스탠튼 변호사는 신분을 변경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북한 요원들은 미국으로 송환될 걱정 없이 러시아나 중국, 북한을 드나들 순 있겠지만 북한 은행 계좌가 있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동 국가들, 이태리와 같은 나라의 여권을 들고 가면 바로 체포가 가능하며 미국으로의 송환 위험이 처해진다. 기가 막히죠. 이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미 연방법원이.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는 쉽게 가다가 또 돈 세탁을 하고 대량 살상 무기 판매 대금을 수금을 하거나 또 북한의 불법 마약이라든지 또 혹은 이 위저 달러에 대한 환치기를 하려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이런데 가면은 코드가 딱 찍혀있기 때문에 무조건 김정은의 자금을 관리하는 요원들은 뭐다?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서 체포가 가능하며 체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으로의 송환 위험이 처해있다. 북한과 대량 살상무기 관련 거래를 한 혐의로 이미 에스토니아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된 북한 비밀 요원 사례도 이미 있다.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가 현재 FBI의 기소로 미국으로 인도될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미국 인도가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며 그런 사람들은 이동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북한 자금 담당 비밀 요원들은 미 연방수사국 FBI의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을 북한 정권에 원치 않으니까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 비밀자금 요원들에게는 큰 타격이 준 것이다 라고 스탠튼 변호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탠튼 변호사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자, 북한이 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게 이번 기소의 취지로 소개되는데 그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의 비밀 자금을 만드는 불법 네트워크를 훼손시킬 수 있다. 가령 홍콩에 차려놓은 북한의 유령 회사는 폐쇄돼도 곧바로 다시 세울 수 있지만 김정은 비밀 자금 담당 요원들을 훈련시켜 배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선 북한 김정은 비밀 자금 담당 부서는 해외 파견이 가능한 인력을 선별하고 여행 목적으로 신고한 특정 직종에 필요한 기술을 따로 익히고 현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기소로 이런 사람들, 북한의 김정은의 비밀 자금을 관리하던 비밀 요원들이 연소돼 버린 거다. 이들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기업들이 공유하는 제재 준수 소프트웨어에 담겨 블랙리스트로 관리된다며, 다시 말해 북한은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 대신 또 다른 33명의 요원들과 공모자를 육성해 정전 수준의 이 김정은 비밀 자금 관리 사업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라고 스탠튼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 사건의 종합적인 함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기소를 가능하게 한 정보의 소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가 도와줬는지, 금융계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나 해외금융정보부처가 수집한 정보, 또 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요청한 자료 혹은 중간에 가로챈 이메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미 재무부와 미 FBI와 협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공조와 관련해서는 공개된 것 이상으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FBI와 했던 미 연방법원이라 했던 것들이 드러난 것 외에도 엄청난 것이 있다라고 스탠튼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으며, 이번 기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아니라 미 연방법원과 재무부, FBI가 수년 전부터 김정은의 비밀 자금 관련자들을 법에 세우겠다는 의지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 대형은행을 제재하는 것이 대북 제재의 판세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스탠튼 변호사는 전적으로 그렇다. 북한이 거래할 경우엔 증인에게 부여되는 화해면책, 소추면책을 받지 못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상당한 두려움을 전 세계 금융업계가 갖게 된다면 김정은의 비밀 자금 요원들은 행동을 바꾸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비밀 자금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스탠튼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정은의 비밀 자금 미국 FBI와 미 연방법원이 수년 동안 파헤쳤다라는 잔악계나 한미동맹 땡큐 USA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가열차게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